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구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나눠볼 이야기인데요. 구글은 창의적인 인재를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또 기존 직원들을 꾸준히 자기 회사의 기술력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대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교육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글은 어떤 핵심적인 교육 가치와 그리고 미래 비전을 향해서 이러한 혁신훈련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인 직원 교육을 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의 미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미래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글의 리더십 교육의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먼저 실패한 직원에게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든 시도해 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를테면 그가 생각한 걸 doing, 실행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대한 성공에는 오만함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나 이런 생각이 있고 이건 정말 돼 라는 자기 확신이 없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구글의 리더십 교육의 두 가지 원칙, 실패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리고 위대한 성공에는 오만함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원칙이 바로 구글을 아주 혁신적인 IT 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성공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 플레이 중심의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아이들 모두 혼자서 게임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이 무의식적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할 때 바로 아이들은 자기만의 삶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인 싱글 플레이 중심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하고 수행적인 관점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죠. 아이들이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집에 와서 책을 읽고 그리고 잠을 잔다. 이러한 하나의 계획된 하루 일과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조직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아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구글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새로운 지향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구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와 교육의 의미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글의 사원대상 혁신훈련과 프로그램을 먼저 보면은요, 이 구글은 이미 인재 육성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인 레이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또한 직원 교육을 하나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사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업 비즈니스의 목표와 비전에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글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글 혁신을 위한 핵심 가치는 자유, 직원의 독립적인 결정과 수평적인 기업 구조, 판단의 자유, 실험의 자유 등입니다. 특히 실험의 자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해도 어때요? 오히려 그를 응원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구글의 이러한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구글의 인재 양성 목표는요, 호기심과 탐구력을 가진 장기적인 안목의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적인 이해에 능한 인재 육성, 그리고 직설적인 사고로 세상을 성장 변화시키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유법도 좋지만 특히 이러한 기술을 논할 때에는 직접적인 이야기로 기다,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가 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구글에는 사람과 혁신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 행동과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생활 방식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직함과 신뢰로 상호 소통하는 인사 정책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 인재가 구글에서 나가서 창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T 기업의 CEO들은 무엇보다도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맡은 구글의 혁신 훈련가들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혁신 훈련가는 직원들이 아이디어의 이면을 생각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진행해 나갑니다. 구성원들의 사고 혁신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구글에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구글러스 투 구글러 프로그램입니다. 이 구글러스 투 구글러는 구글에 있는 직원들끼리 상호 보완적인 교육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근무 시간 동료를 위한 클래스를 열어서 자발적인 강사가 되는 것인데 킥복싱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역에 관한 재능을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Innovation and Creativity Programs라고 해서 혁신과 창조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하버드의 이 혁신 훈련가였던 크리스텐슨 교수의 혁신 교육을 아주 전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죠. 실수로부터 신속하게 교훈을 얻는 운영 방식.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구글은 실패한 직원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인 혁신 접근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혁신을 위한 창조적 재능 훈련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입사원이 첫 주에 CS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해서 개별 참가팀들이 80에서 100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10 내지 20개의 제품 모델을 만들라는 과제를 받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은 바로 디자인 싱킹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적용해서 실험해 보는 곳으로 차고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과 아트 스튜디오, 산업체 연구소가 뒤섞여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만들어 보고 리허설하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위한 창조적 재능을 훈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글에서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사고 툴을 통해서 제품 개발 과정뿐만이 아니라 경영 철학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고 사회, 경제, 심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들 구글의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사내 직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글의 교육 목표와 그리고 핵심 가치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메타버스 시대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 교육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도, 수준, 그리고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특히 구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플라긴만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언어나 제스처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이 언어하고 제스처 그리고 또 이 비주얼 텍스트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를테면 내가 생각하자마자 바로 행해지는 이 시스템이 바로 AI로 구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미리 예견한 것은 바로 구글의 가상현실 팀이었고,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 앨런 머스크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구글은 아이들에게 카드보드나 스마트폰 VR 패키지를 학교에 보내서 구글의 가상현실에 좀 더 가깝게 아이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정도로는 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 해서 VR도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과 기호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라는 인공세계에서 인간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구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와 교육의 미래입니다. 이 만약 VR과 AR이 메타버스 세계에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하면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메타버스 기술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같은 기호 체계를 더 이상 읽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VR의 축약 키와 그리고 조종 키를 조종하는 신체적 능력을 먼저 익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영어, 일어, 한국어에서 VR 축약키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 세계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교육 개정안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국영수 사과의 근대적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향점만이라도, 이 교육정책 지향점만이라도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방향과 과학기술의 방향은 결국 역사의 방향이자 새로운 시대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가늠하고 그러한 대비를 하는 아주 장기적인 미래 전략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말이 사라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와 교육의 미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글이 학교로 보내는 게 카드보드와 그리고 스마트폰 VR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페이스북의 메타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메타버스 VR 세계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새로운 직관적인 그런 언어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직관적인 언어 소통,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팀이 뇌에 칩을 심어서 이 뇌파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은 AI가 어디로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싶은지를 가늠해서 움직이는 로봇파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기술과 함께 우리가 지금은 VR의 축약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심어져 있는 칩만으로 그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영수사과의 과목은 싹 없어지고 VR 축약키가 국어와 영어, 일어와 같은 언어를 대신하고, 그리고 VR 이 축약키와 AR 조종키를 잘 다루는 기술이 바로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왼손으로 글을 쓰면 제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는 이제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 메타버스 세대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말이 사라지는 세계를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부모다 아니면 선생님들 먼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체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이 또한 대두되어야 하겠죠. 언어가 사라지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VR 축약키와 그리고 AR 조종키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와 그리고 소설, 수필, 그리고 또 누군가 낙서로 남겨놓은,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어느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이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도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바타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아바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 권력, 데이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도 있는, 통제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앨런 머스크가 새로운 인공위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것이 꼭 박수 쳐야 될 일일까요?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 나라의 그러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 전쟁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 우선권자로 쓰여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들이 또 취하게 될 이익이라는 것, 그걸 어디까지 요구하게 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 이 온라인, 제가 책에서도 해커가 전쟁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미래 아이들의 교육은, 특히 메타버스 시대 아이들의 교육은 단순히 국영수 사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코딩 교육 또한 과학기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코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코딩하는 AI가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속도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또다시 이 인간됨의 근본을 지키는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을 어느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아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미래의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글의 혁신 훈련가와 그리고 구글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아무리 개정해 나간다 한들 정말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4강에서는 IT 기업의 슬로건이 우리 삶의 방향이자 미래 교육의 방향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